저기 거기 당장 멈춰서. 네? 누가 당신 보고 VIP 박스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분명히 말했죠. 이 구역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당신 여기 출입 권한 있어요? 예, 저는 초대를 받았고 이미 승인서도. 그런 종이 조각 갖고 우기지 마세.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여기 규칙은 엄격합니다. 저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전 오해? 웃기시네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경기장의 VIP 관리 책임자입니. 그러니까 당신 같은 일반인이 여기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다고요. 아니, 저 일반인 아니고 배우 문가영인데요. 문가영? 누군데요, 그게? 주변에 있던 몇몇 관중이 화들짝 놀라 소공 어리기 시작했다. 저기 진짜 문가영 맞지 않아? 어? TV에서 봤는데. 작은 웅성거림이 번지자 VIP 관리 책임자는 손짓으로 그들을 잠재우듯 휘저었다. 조용, 여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보안, 이 사람 끌어내. 잠깐만요. 문가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분명히 구단 쪽에서 VIP 초청권을 받았는데 지금 확인해 보세. 가방에 초청장이 있고 제 신분증도 있어요. 아, 정말? 그래도 별 수 없어요. 난 초청권 갖고 싶다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시끄럽고 이미 다른 귀빈들 들어가셨으니 늦게 온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규칙이 규칙입니다. 문가영은 마스크를 살짝 벗어 얼굴을 드러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팬들이 알아보고 핸드폰을 들었다. 누군가는 이거 꼭 찍어둬야겠다 라며 카메라를 켰다. VIP 관리 책임자는 그러나 별로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대신 더 차가운 눈으로 문가영을 바라보았다. 아, 얼굴은 익숙한데요? 그래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당신도 알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름 알려줘요.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가영입니다. 음, 찾아볼 테니 잠시라도 틈을 주셔야겠군요. 관리 책임자는 서류처를 펼쳐놓고는 일부러 시간을 끌 듯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주변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저거 문가영 아니야? 맞아, 맞아. 드라마에서 봤는데 하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관리 책임자는 여전히 문가영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 명단에 문가영이라는 이름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연락받았고 구단 측에서도 확인해 줬는데요. 그러면 구단 측에서 잘못 알려준 거겠죠. 그쪽에 가서 따지시든지. 아무튼 나는 리스트에 없는 사람 안 봤습니다. 아니, 정말 이상하네요. 저 여기 자리 확보됐다고 들었고 이미 전화로 재확인까지 마쳤는데요. 전화, 누구랑 통화했는지 아세요? 혹시 스팸 전화 아니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때 주변에서 속삭이던 관중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저도 방금 전에 구단 공식 SNS에서 오늘 경기 VIP 초청에 문가영 씨도 온다는 소식을 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도 손을 들며 네, 저도 봤어요. 기사도 떴는데요. 확실해요. 하고 거들었다 하지만 VIP 관리 책임자는 팔짱을 낀 차에 고개를 흔들었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우린 공식 명단만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증언해도요? 물증 없이는 인정 못합니다. 그러자 문가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받은 메시지랑 이메일이 있습. 여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그걸 봐야 하죠? 혹시나 못 봤다고 하실까봐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휴대폰에 포토샵이라도 했나 보지. 솔직히 배우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연예인이면 귀빈 대접 당해야 한다는 그 특권 의식부터 버리시죠. 특권 의식이라뇨. 전 당연히 줄 서고 확인 절차 밟고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 차례가 되자마자 막으시는 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담하네요. 자, 그만하시죠, 경호원. 멀리서 경호원 두 명이 다가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 앞을 막아서듯 서성였다. 작은 무리가 점점 커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던 사람들이 더 몰려왔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문가영이 누군지 몰라서 저러나. 이거 큰 문제 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무례할 수 있지? 누군가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지금 현장 상황입니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기 문가영 씨가 입장을 막히고 있어요. VIP 구역인데 명단에 없다면서 하고 중계하기도 했다.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이거 그냥 구독자들 다 보고 있을 텐데. 곧 SNS에 퍼질 거야. 기사도 날지도 몰라. 맞아요. 계속 지켜보면 뭔가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심각해지면 다들 괜찮을까? 보안 요원도 불렀는데. 자, 일단 기다려 봅시다. 저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도 이건 너무 부당해. 줄곧 귀 기울이던 문가영이 슬쩍 그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어요. 전 그냥 초청받은 대로 입장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딘가 곤란해 보이는 눈빛으로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청명한 오후의 하늘 아래 드넓은 야구장 외부 복도가 활기찼지만 이 사건이 터지자 모두 시선을 그쪽에 고정했다. 저기 여러분도 차분히 해주세요. 관리 책임자가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시민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고 길을 비켜주세. 이분이 정말 정식 초청을 받은 분이라면 공식 명단에 있을 겁니. 그런데 현재 우리 기록에는 없으니 저희 방침상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체 명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구단 본부 측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임니 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일 뿐. 한쪽에서 느긋하게 걸어오던 또 다른 관계자가 보였다. 구단 기획팀 매니저라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는 뭔가를 전화로 확인 중이었다. 곧 알겠지. 매니저라도 오면 해결되겠지. 그러면 좋겠는데 저 관리 책임자 태도가 너무 이상해. 중계하던 사람이 계속 카메라를 돌렸다. 여러분, 지금도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바로바로 안내받고 VIP 박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가영 씨만 유독 사람들은 더욱 의아해하며 웅성거렸다. 문가영은 표정을 다잡고 관리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다. 저 매니저분 오시는 것 같으니 잠깐만 기다려주세. 그럼 아마 명단 문제도 바로 해결될 겁니다. 난 기다릴 시간 없으니 빨리 정리하세요. 조금만 여유를 주시겠어요? 왜 나보고 여유를 달래요?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요. 벌써 다른 VIP들은 자리에 다 앉았어요. 늦은 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이유가 있었고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럼 더더욱 받을 수 없죠. 이미 늦었으니까. 그 순간 주변에선 작게 말도 안 돼. 저건 너무 무례해 하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와, 이런 취급받는 거 처음 보네. 다른 연예인들 왔을 때도 저런 식으로 막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관리 책임자가 그냥 갑질하는 거 아닐까? 이 경기장 관리 잘한다던데 저 사람만 이상하네. 일단 지켜보자. 그래도 매니저분 오면 해결되겠지. 조금 뒤 매니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아,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 교통이 너무 막혀서. 가영 씨, 괜찮아요? 일단 여기서 들어가게 막으셔서 매니저가 관리 책임자를 향해 일단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 이분 VIP 초청 맞음 명단 확인도 다 완료했고요. 구단에서 직접 요청한 게 확실합니 혹시 기록이 누락되었나요? 그런 적 없습. 우리 쪽 명단은 완벽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구단에서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도 혹시 예비 리스트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그럼 제가 구단 대표님께 전화해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매니저가 급하게 전화를 걸자 관리 책임자는 얄밉게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 아까워 죽겠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술렁거리며 와, 저건 진짜 무례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하고 고개를 저었다. 매니저는 통화를 끝내고 안색이 좀 밝아졌다. 예, 확인했습. 구단 대표님이 직접 명단에 올렸다고 하셨고 시스템에 입력도 했대요. 관리 책임자님, 혹시 내부 전산 확인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스템은 이상 없습. 자꾸 내부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제가 10년 넘게 이곳 관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겨대는 사람 처음 보네요. 그냥 VIP에 앉고 싶어서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 하셨죠? 문가영이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다. 제가 억지 부리는 사람이면 여기 이렇게 관중들 다 보는데 거짓말을 할까요? 글쎄요, 연예인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적당히 편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쪽에 서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관중이 크게 손을 흔들었다.
저 학생인데요. 방금 사실을 확인하려고 구단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거기 오늘 특별 초청 명단에도 문과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자 관리 책임자가 그 학생을 째려보았다. 어디서 그런 가짜 정보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내부 명단과 다르면 소용없어요. 아니, 공식 홈페이지인데 더 이상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 자칫하면 명예훼손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다 다시 웅성거렸다. 저게 협박 아니야? 말이 너무 심한데. 매니저는 난처해져서 관리 책임자에게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다. 관리 책임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정보를 말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시스템에 입력이 누락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휴, 사람 귀찮게 하네.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봐요. 근데 어디 가서도 이러지 마세. 요즘 연예인들 뭐 어디서나 특권 다 누리려 든다는데 난 그런 거 인정 못합니다. 문과영이 숨을 고르며 되받았다. 저 특권 누리려는 거 아닙니? 이미 초청받았고 제가 당당하게 들어갈 권리가 있으니까 입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보기엔 완전히 억지로만 들리는데요. 그러자 주위에서 누군가 이거 녹화해야겠어. 그냥 SNS에 바로 올릴 테니 구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 하며 휴대폰 카메라를 제대로 고정했다. 다른 사람도 생방송 켰어요. 지금 2,000명 넘게 보고 있어요. 하며 흥분한 목소리를 냈다. 그 사이 매니저가 전화기 화면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며 자, 여기 구단 대표님이 직접 보내신 문서입니. 문가영 씨가 오늘 초청되어 있다는 확정 문서고 스탬프까지 찍혀 있어요. 이걸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 책임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이 문서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상에 문서 위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럼 본부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가 왜요? 귀찮게.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 절차입니. 게다가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 당신이 관리 책임자라는 위치도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나? 날 압박해도 소용없어요. 난 쉽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관중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쏟아지자 관리 책임자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조습, 그럼 한 가지만. 구단 대표를 직접 여기로 불러오세. 그럼 내가 인정하죠. 대표님이 지금 바쁘셔서 못 오시겠죠. 대신 대표님 지시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여기로 보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실제 담당자인지 어떻게 알아? 이쯤 되면 그냥 인정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문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곧이어 짧은 머리의 한 여성 스태프가 황급히 달려왔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VIP 담당자님, 혹시 명단 확인은 끝내셨나요? 이분 구단에서 초청한 문가영 님이 마습 리스트에 누락이 있었다고 하네요. 누락이었다고요? 설마 우리 측 실수라는 겁니까? 네, 방금 전산실과 통화했는데 간혹 어떤 오류로 일부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관리 책임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투덜댔다. 말도 안 돼. 내가 열심히 확인했는데. 아무튼 뭔가 이상한데. 에이, 확실히 지금 전산 확인하고 VIP 초청장 번호 일치한다고 연락받았어요. 스태프는 하얗게 인쇄된 문서를 건네며 여기 보시면 문가영님 이름이 맞고 초청 날짜가 오늘, 좌석은 VIP 라운지 B구역으로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 섞인 탄성이 터졌다. 오, 드디어 확인됐네. 뭉아영 씨, 잘 됐다. 이제 들어가실 수 있겠네. 하지만 관리 책임자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 지연됐고 이미 경기 시작 10분 전이잖아요. 제대로 된 환영 절차도 불가능하다고요. 문가영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절차가 중요한가요? 그냥 경기를 보러 온 건데요. 다른 분들처럼 편히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됐어요. 이만 들어가요. 나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기록은 됐다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사과는 안 해. 저렇게 무례하게 대놓고 굴어놓고 그냥 들어가라고만 하면 끝이야. 하고 웅성거렸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돌리며 이 영상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다 하고 수군거렸다.
관리 책임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들 하는 겁니까? 난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문과영이 작게 웃으며 대꾸했다. 규정대로라면 사실 이미 이름만 확인했어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제 말을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린 건 너무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언제 억지를 부렸습니까? 그냥 안전을 위해 권한 없는 자를 막았을 뿐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권한이 없는 자는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분들도 다 증명해 주셨고 서류까지 확인됐고 알았다고요. 굳이 입장을 원하시면 들어가세요. 곁에서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내저었다. 이 사람 인정하는 태도가 없네. 저건 문제가 있지.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또 나섰다. 맞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매도해 놓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가라고 하면 이게 끝인가요? 다른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리도 증인인데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관리 책임자는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럼 어쩌라고요? 난 내일 한 거고 원하면 더 문제 삼아도 좋아요. 어차피 난 이 경기장의 규정을 지킨 사람입니. 그 규정을 만든 건 윗선이니까. 규정을 만든 건 윗선이어도 그걸 적용하면서 그렇게 무례하게 말한 건 책임자님이지 않습니까? 스태프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에 나섰다. 자, 다들 진정하세. 곧 경기가 시작하니까 VIP 박스에 가실 분들은 이동해 주셔야 해요. 문가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들어가 볼게요. 하지만 이 일은 더 이상 묵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낄낄대듯 코웃음을 쳤다. 뭐, 알아서 하시죠. 그러자 주변에서 촬영 중이던 한 유튜버가 나섰다. 지금 저희 시청자 수 5천 명 넘었는데 대부분이 이 상황을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구단 측 공식 계정이나 언론사에 제보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겠죠. 구단에서도 그냥 넘어갈 순 없을 텐데요. 구단이 나에게 문책을 한다면 난 규정을 지켰다고 말할 겁니다. 규정만 지키면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나요? 모욕이라니 과장이 심하네요. 스태프는 당혹스러워하며 진짜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구단 본부 쪽에서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지만 관리 책임자는 완강했다. 몇몇 관중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건 갑질이 아니라 그냥 인격 모독이지. 라며 혀를 찼다. 모두가 어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VIP 박스 입구가 한층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문가영은 뒤늦게나마 확인을 마치고 VIP 박스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편치 않았다.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녀를 알아본 팬들이 힘내세요. 문가영 씨 잘못 없으니까 기운 내세요. 하고 응원했고 매니저가 계속 달래며 얼른 경기 보고 끝나고 대표님 만나 뵙기로 하죠. 저 담당자분은 좀 심한 것 같네요. 라고 속삭였다. VIP 박스 안은 이미 다른 귀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외국에서 온 손님, 기업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지인까지 다양했다. 문가영이 조심스럽게 앉자 옆자리에 있던 어느 기업 대표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 문가영 님이시죠? 저희도 오늘 경기 초청받고 왔는데 혹시 입장하실 때 뭔가 문제가 있으셨나 봐요? 아,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괜찮습니다.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요. 경기가 막 시작되려 하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 선수들이 등장하고 관중의 함성이 터졌다. 그 와중에도 SNS 알림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미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영상을 퍼나르고 있었다. 매니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젓더니 기사도 뜨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당신이 VIP 입장 거부당했다고 여론이 점점 커지는데요. 하고 귀띔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경기 끝나고 공식적으로 사과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단 쪽에서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쪽도 난감해할 테니. 그리고 실제로 새해 말쯤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구단 담당자가 매니저에게 지금 VIP 관리 책임자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고 요청했다. 매니저는 곧 문가영에게 전했다. 가영 씨, 경기 끝나면 바로 스탠드 밖에서 그분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구단도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나 봐요. 문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너무 심했으니까요. 경기가 끝난 후 분비는 퇴장 행렬을 해치고 매니저와 문가영은 구단 사무실 쪽으로 이동했다. 이미 여러 매체 기자들이 와 있었고 구단 공식 대변인도 나와 있었다. 그곳에는 VIP 관리 책임자가 시선이 불안한 채 서 있었다. 자, 자리합시다. 구단 대변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겼고 이미 외부에 많이 알려졌습 관리 책임자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해명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습니까? 관리 책임자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아니, 난 그냥 규정을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명단에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명단 누락이 구단 측 실수였고 그것을 인지한 뒤에도 과도한 언행으로 문제를 키우셨죠.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 하지만 난 절차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개 난 특별 대우 받아야 해 하는 거 사실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문가영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모든 연예인이 다 그렇게 특권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솔직히 그랬습. 늘 몰려들고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시간도 늦게 오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우대해달라고. 저는 특권을 원한 적 없습. 제가 이미 권리가 있는 상태였고 제가 받은 초청장을 바탕으로 정당한 입장을 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엔 신분도 확실치 않고 명단도 없었으니 직권남용은 좀 있었지만 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단 대변인이 거들었다. 직권남용을 좀 있었다고 표현하시는 건 사태를 제대로 파악 못하신 겁니. SNS에서 영상이 이미 확산되어 우리 구단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 특히 문가영 씨는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배우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팬들도 많습. 그런데 오늘 같은 모욕적인 장면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정도로 크게 번질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다들 촬영하고 인터넷에 퍼뜨릴 줄은. 문가영은 차분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 시대에 어디서든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두 알아야 합니.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죄송합니. 제 말투가 거칠고 무례했어요. 주변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관리 책임자는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 그런데 솔직히 제가 몇 년째 VIP 출입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칭 VIP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초청받지 않은데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경계심이 커졌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옳은가요? 양씨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자 구단 대변인은 조용히 해주세. 이건 공식 기자회견 자리가 아니고 내부 면담 시간입니다. 하고 달래며 관리 책임자에게 다시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관리 책임자는 머뭇거리다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사과하겠습 공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경솔했던 걸 인정한다고 해서 너무 큰 징계를 받는 건 아니겠죠? 징계 여부는 윗선이 결정하겠지만 우선 당사자인 문가영 씨께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문가영 씨, 제가 정말 미안합니. 처음엔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연예인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특권 요구할 거라 짐작한 제 편견이 컸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 앞에서 많은 분이 몰려들자 그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더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 사과드립니다. 문가영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다시 한번 설명했어야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감정이 격해졌던 건 사실입니. 사과 받아들이겠습.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겪지 않도록 시스템도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단 대변인은 다시 기자들을 돌아보며
오늘 일은 구단이 사과드릴 부분이 큼니 VIP 초청 명단 누락 문제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 그리고 경기장 관리 직원의 고객 응대 매뉴얼도 재정비하겠습. 특히나 어떤 분이 오시든 정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자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공식 발표가 있나요? 사실 온라인에서 이미 소동이 큰데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변인은 추후 보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며 상황을 수습했다. 그 순간 관리 책임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진지하게 목소리를 내었다. 문가영 씨, 제가 아까 너무 과했고 또 편견이 컸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태도를 고치겠습. 정말 사과드립니다. 문가영도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를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일로 불편함을 겪은 팬들이나 구단 관계자분들께도 미안합니.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후 사람들은 조금은 후련해진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기자들도 영상을 정리하며 이 내용으로 기사가 곧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고, 유튜버들도 오늘 영상 업로드되면 반응이 엄청날 것 같다고 예고했다. 여러 관중들은 이 일을 계기로 구단 쪽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관리 책임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하고 직언을 하자 그는 풀죽은 목소리로 맞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하고 작게 답했다. 옆에 있던 스태프들이 우리도 같이 반성해야죠. 손님 응대에 소홀했던 부분이 커요라며 위로하듯 말했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가영과 매니저는 경기장을 나오며 마주선 팬들에게 짧게 인사를 전했다. 오늘 많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힘내세요.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거 멋졌어요. 라며 격려하자 문가영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문가영은 매니저와 차로 돌아가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솔직히 기분은 아직 좀 안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받았으니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작은 변화라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팬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잖아요. 누구나 어디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조용히 넘기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그게 오늘 얻은 교훈이겠죠. 네. 그리고 구단도 새롭게 교육하고 시스템을 고친다니 변화가 있긴 있겠죠. 이미 SNS에는 K문가영 멋차별, VIP 갑질 논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영상과 후기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끝까지 차분하게 자기 입장을 지킨 문가영 존경스럽다. 어려움 겪고도 친절하게 대응하네 같은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좋은 인상 남긴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이목을 끄는 건 바라지 않았지만 문가영은 창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냥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며칠 후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VIP 초청 명단 관리 오류 및 고객 응대 문제에 대해 사과드립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거기에 덧붙여 문가영님께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모든 귀빈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언론 보도 역시 이어졌다. 문가영 부당 대우에도 끝까지 품격 지켰다. 경기장 측 공식 사과 발표, 새 매뉴얼 시행 예고 등등 기사는 사건의 전말을 전하며 사태의 해결 과정을 주목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엔 관리 책임자의 편견이 문제였지만 사과로 마무리된 건 다행. 문가영 멋지게 대처했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편 관리 책임자는 구단 차원의 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구단과 내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업무 정지와 특별 교육 참여로 결정되었다. 그도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제 잘못된 편견과 무례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며 경기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입장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고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기록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해주는 프로세스가 갖춰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항상 친절히 응대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 라는 실감 섞인 교훈이 자리 잡았다. 경기장에서는 팬들이나 일반 관중도 이전보다 직원들이 훨씬 친절해졌다. 문의에 성의 있게 답해준다라며 변화를 체감했다. 그리고 외국인 손님이나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되어 점차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이미지로 바뀌어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문가영은 또 다른 경기 관람을 위해 같은 구장에 초청받았다. 이번에는 VIP 입구에서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라고 안내해 주었다. 문가영도 싱그러운 미소로 "감사합니 수고 많으세요. 라고 답하며 들어갔다. 그녀가 지나갈 때 몇몇 관중들은 여전히 팬심을 드러내며 사인이나 사진을 부탁했지만, 그 절차 역시 정중하게 안내되었다. 그 모습을 본 한 스태프가 말했다. "저번엔 정말 큰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네요." 옆에 있던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건 덕분에 우리가 변한 거지. 다들 배웠잖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내에 문가영이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주변의 스태프들과 손님들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반겼다. 어떤 중년 여성은 "그때 일로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찾아주시니 감사해요. 라고 속삭였다. 문가영은 고개를 가로졌으며 "아니요, 오늘은 별 문제 없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이내 경기가 시작되었고, 문가영은 밝은 얼굴로 관중들의 함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번에 많은 분이 깨달았으리라 믿어요. 곁에 앉은 매니저가 작게 웃었다.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분이라 말 한마디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니까요." "그럴게요. 꼭 제가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응원하는 거예요."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자 VIP 라운지 내부도 즐거운 분위기로 물들었다. 대형 스크린으로 보이는 선수들의 활약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 환호에 섞인 온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 팽팽했던 대립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변화를 시도할 때 결국 더 나은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 경기가 끝나고 기쁨에 찬 구장 안을 나서려던 문가영은 응원봉을 흔들며 사진을 찍고 있는 팬들을 발견했다.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돼요?" 어느 팬이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문가영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럼요, 함께 찍어요." 그렇게 밝은 플래시가 터졌을 때 지난번에 불편했던 기억도 잠시 스쳤지만, 곧바로 미소가 가득한 새로운 장면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미소를 나누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그 팬이 살짝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일 이후로 혹시 마음고생은 없으셨어요?" 문가영은 환하게 웃었다. "사실 좀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 보니 오히려 기쁘기도 해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다른 경기장이나 어디서든 불공정한 일이 있으면 용기 내서 바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문가영은 마지막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며 경기장을 나왔다. 여운이 남는 자리, 그곳에는 이제 부당한 편견이 아닌 새로운 존중의 바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을 많은 이들은 기억했다. 특별 대우가 아닌 당연한 존중을 요구한다 는 그녀의 목소리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니저가 차 안에서 물었다. "오늘도 정말 환영 분위기였네요.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작은 일상일지 몰라도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도요, 서로가 좀 더 배려하고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충돌은 훨씬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더 빨리 바로잡으려 할 거라고 믿어요.
가영 씨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니까요. 그 대화로 차 안은 편안하고 밝은 공기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경험은 문가영에게도,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관중에게도 커다란 배움으로 남았다. 차별과 무시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하루. 그리고 다음 날, 매니저는 SNS를 살펴보다 팬들이 올린 글을 발견했다. 문가영 씨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언젠가 부당함을 겪으면 당당히 말해야겠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그걸 본 문가영은 다시 한번 느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메시지를 띄우며 차분하게 팬들에게 답장을 전했다. 저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든 부당한 일을 겪으면 함께 소리내요. 우리 모두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사람들은 이미 학습했다. 편견이 있는 곳엔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 목소리를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가영의 말처럼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된다. 바로 다음 누군가가 같은 부당함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곁을 지켜주고 함께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 순간 우리는 내일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다.